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정부 수치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 외교관 및 시민 광동성 대탈출 일본 상계신문사 홍콩으로 대피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중국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베 정권의 분수령이 아닐 수 없다. 역사상 중국은 일본의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상대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퍼지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중국의 지리적 중심부라고 해도 좋은 후베이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확산이 가라앉지 않아 3월 5일 개막 예정이던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연기가 2월 24일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전인대에 맞춰 개막하려던 인민정치협상회의도 연기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의 체면을 걸고 꼭 열고 싶었던 전인대의 연기로 내몰린 것은 사태의 심각성과 중국 전역에 얼마나 널리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 것 예입니다. 당연히 4월 상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시시의 국빈 방일도 대폭 연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의미로 정보를 조정함으로써 국력을 강화해온 나라입니다. 자국에 불리한 정보는 본능적으로 숨겨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에 대한 정보도 실태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2월 20일 발표에서는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후베이성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성으로 광동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홍콩, 마카오가 인접해 있습니다. 감염자가 많은 순서로 하남성, 저장성, 후난성이지만 광동성을 포함한 각 성의 감염자 수는 모두 1000명대이며 사망자는 각각 5명, 19명, 1명, 4명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민간 자원의 강제징용. 이들 일련의 당국이 말하는 숫자는 사실이 아니라 중국 정부 사태를 이 정도로 수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불과해 믿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대만, 거기에 대해 홍콩은 광동성에 대해 2월 초에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외교관뿐 아니라 광동성 체류 미국 시민을 대거 탈출시켰습니다. 대만은 일찌감치 2월 2일 광동성에서 대만 입경을 금지했고 2월 8일에는 광동성을 후베이성과 같이 경계 수준의 1급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홍콩 특별행정부 정부는 중국 대륙과의 경계를 일부 제외하고 모두 봉쇄하고 대륙으로부터의 입경자 전원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본의 교토통신, 아사히, 요미우리의 3사는 직원 전원이 홍콩으로 대피했습니다. 광동성의 광조, 심천 등에 남아있는 것은 NHK와 일본경제신문뿐입니다. 광동성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중국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 감염은 전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2월 10일 광동성 정부는 업무 정상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인구 약 1억 1천만 명의 광동성에서 직장, 통근, 식사 등을 통한 인간 감염이 재차 폭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광동성 정부는 11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형 폐렴에 관한 긴급 입법을 성립시켜 당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이동이나 마을의 봉쇄, 광동성은 동시에 민간 지원으로서의 부동산이나 물자를 증용하는 전시체제에서와 같은 강권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성내의 이동을 제한하고 봉쇄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긴급 입법, 광동성 통고 제55조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의 이동 제한이나 지역의 봉쇄, 시장 활동에 대한 행정조치나 입법 권한을 하위의 지방정부로 옮겨 성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시에 성정부가 부동산이나 각종 민간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광동성이 이 같은 긴급 입법을 시행함에 따라 성내 대도시인 광저우시와 심천시도 민간 자원의 경제진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시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얼마나 강한 위기감을 갖고 모든 수단을 활용해 힘으로 억누르려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동성 정부는 우한에 사는 격리 수용시설을 강행공사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을 모델로 한 가건물 격리 수용시설은 보도에 의하면 3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선 광주시 백운구에 있는 청계의 병상격리실입니다. 이는 조사보도 매체인 자이신21재경이 보도했습니다. 심천의 제3인민병원의 확대 격리 수용시설과 중산시의 제2인민병원의 병상병원이 그러합니다. 10일 만에 건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침상 300개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각 병실마다 2명이 수용되는데 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철창으로 된 가건물 컨테이너였습니다. 이 자체가 광동성이 우한과 마찬가지로 죄어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동성 정부는 광동성의 환자 수용 능력이 1만 272명에 달해 병원 병상 수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청계의 병상 가건물 격리시설이나 열흘간 강행공사를 통한 병원 등을 짓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광저우를 비롯한 광동성 자체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과 마찬가지로 제어불능의 사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닐까요? 중국의 실태는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엄격하게 컨트롤하는 조치에 의해 국내의 감염자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감염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경증자는 자택에서 요양하도록 하며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해 중증화시키지 않아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정보 공개만 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